마이맥 성적 상승 마이맥 19 패스 마이맥 진짜 수능 공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한국사 강의를 하게 될 이민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중앙통치기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앙통치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중앙통치기구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앙통치기구는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 육조가 가장 큰 통치체제로 작용합니다. 네, 그러면 중앙통치체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구성은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가 무엇을 하는 데냐? 국정총괄기구입니다. 육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육조는 뭐에 6개를 얘기하는데 정책 집행기구를 얘기하는데 호, 예, 병, 그리고 형, 공조로 이루어집니다. 승정원, 국왕의 비서기관을 얘기합니다. 국왕의 비서기관. 의군부는 국왕이 속하는 그 사법기구를 얘기합니다. 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의군부를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범죄 집행. 그 다음에 저희는 3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3사는 수능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원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원부란 관리의 비리 감찰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사관원이라 간쟁, 공박, 서경을 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공박이 무엇이냐? 거부권을 얘기합니다. 서경이 무엇이냐? 인사청결을 얘기합니다. 그럼 홍문관은 저번에 여러분 집현전 아시죠? 그 집현전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일단 왕을 가르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로는 한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 춘추관, 역사를 담당하는 기구, 그리고 성균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같은 최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에 대한 의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승정원이나 의군부는 어떤 의의를 가질까요? 일단 먼저 왕권을 유지 플러스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권력의 독점을 방지를 합니다. 독점을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저희는 중앙통치기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사 특강 2강 수업을 맡게 될 석재민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부분은 조선기 붕당 정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붕당 정치는 살인 간의 갈등을 말합니다. 살인의 등장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구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조선기 때 배웠듯이 살인은 성종왕 때 처음 등장하게 되어서 연산군, 중종, 인종, 영종 시기를 거치면서 각종 4대 사화를 겪고 오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요 살인은 지방에서 서원, 향약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여서 절대로 세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요 선조 시기에 드디어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다시 왜 분열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보자면 뭐겠습니까? 이조전람이라는 관직의 임명 문제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동인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김효원이라는 인물을 지지했고 서인에서는 심의겸이라는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요 이조전람을 들면 권력은 그러니까 지위는 낮지만
사람을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능력이 뛰어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임명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김요한을 지지하는 쪽은 김요한의 집이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인, 신미겸은 서쪽에 대해서 서인으로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게 된 동인과 서인이 나중에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리해보자면 이 동인은 신진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떠오르는 샛별 사기이고 서인은 원래부터 있었던 기성사기입니다. 또한 동인은 지방에서 어디를 세력으로 성장했다? 영남 지방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영남학파라고 합니다. 영남학파. 반대로 서인은 경기도와 호남지방, 즉 기호학파라고 합니다. 동인에서는 이왕과 조식의 학문을 계승하여야 했고 서인에서는 이와 성운의 학문을 개성하려고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동인과 서인의 나뉘어진 배경 그리고 어떠한 의견, 어떠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동인과 서인이 선조부터 숙종까지 거쳐오면서 어떻게 공당 정치를 이루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조 시기 동인과 서인에 대비해서 맨 처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정렬이대 모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렬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서인에서 동인으로 옮겨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서인에서는 이 사람 매우 싫어하겠죠. 그런데 정렬이가 반란을 일으킬 낌새가 보인다 라고 해서 서인이 매우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동인이 역모를 일으킨다 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걸 바로 우리가 기축옥사라고 하고 이 기축옥사를 계기로 동인이 탄압받고 서인이 세력이 증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인이 잘 나가다가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철.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배웠겠죠? 정철에 건저희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뭐냐? 이제 왕이 나이가 많고 하니까 세자를 왕으로 올릴까 말까 이렇게 말을 꺼내는데 정철이가 네 올리세요 하면서 왕을 빡치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괘씸하네 해가지고 정철이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서인의 세력이 줄어들고 다시 어떻게 됐다? 동인의 세력이 올라갔다. 그런데 이 정철을 계기로 하는 건조의 사건을 통해서 서인을 좀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하는 쪽은 어떻게 됐다? 북인을 형성하였고 너무 심하다. 적당히 하자는 남인, 강정파와 온건파로 동인이 분류되게 되었다, 나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조가 가고 이제 광해군이 올라오죠. 그래서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이 자연스럽게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조 방정이 생깁니다. 인조를 지지하는 분당은 어디다? 서인입니다. 그래서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인조 반정을 통해서. 그런데 인조 시기에는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되 요 남인과 서인이 공존을 이루면서 정치를 이루었다. 북인은 어디 갔습니까?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조 반정을 통해서 거의 세력이 갔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조가 가고 효정이 올라오죠. 효정도 뭐 쭉 내려오다가 이때는 서로 공존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쭉 내려오다가 현종 시기에 와서 뭐가 터진다? 그 유명한 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성은 현종이 집권하게 됨으로써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 터진다? 예성이라는 게 터진다. 예성은 총 1차 예성과 2차 예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종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효종이 죽었겠죠. 효종이 죽었을 때 요 효종의 계모였던 자이네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나라는 사건을 또 가지고 요 남인과 서인이 대립을 합니다. 남인은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했고 서인은 1년만 입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서인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1차 예성
1차 예선대는 누가 이겼다? 요 서인이가 이겼다. 그런데 2차 예선대는 어디서 표정의 비, 요 표정 비, 그러니까 자기의 양아들의 부위, 즉 연예이지만 이럴 때는 일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를 따지고 봤을 때 서인은 9개월만 입어도 된다. 남이는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년 쪽에다가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2차 예선 2차 예선 때는 남인이가 세력을 집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선을 보시고 이제 숙종의 시대가 들어옵니다. 숙종 시기에는 매우 왔다 갔다 거리는 환곡이 벌어졌는데, 자,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현재까지는 누가 지금 집권한 상태입니까? 남인이 집권한 상태죠. 남인이 집권한 상태죠. 그런데 이 남인에서 허적, 이 허적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개인 집안 사정에 궁궐의 용품을 몰래 가져다 쓰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제 숙종은 한번 판을 뒤집기 위해서 남인이 역모를 꾸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허적을 죽이고 서인 쪽에 완전히 세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남인을 거의 축청을 시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을 뭐라고 한다? 첫 번째라. 그래서 허적이가 일으킨 역모 혐의를 가지고 일어난 환국이 바로 경신환국. 언제 일어났다? 1680년. 경신환국을 계기로 남인은 세력이 확연해지고 서인이 또 세력을 얻게 되겠죠. 어떻게 됐다? 서인이 세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잘 가면 좋을 텐데 또 바뀌겠죠 당연히. 자, 봅니다. 그리고 경신환국을 계기로 서인도 맨 처음에 동인처럼 분열을 합니다. 어떻게? 좀 강경하게 처벌하자. 노론. 온건하게 처리하자. 소론.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종이 또 바람둥이 같지 않습니까? 원래 중전인 인연왕후가 첫번이 아니고 국내에서 점점점 총애를 받아서 세력이 성장한 장희빈을 대립 구도에서 또 황국이 흐릅니다. 장희빈은 붕당으로 따졌을 때는 남인이 지지를 합니다. 장희빈을. 인현왕후는 서인이 지지합니다. 그런데 숙종은 누굴 더 좋아합니까? 장희빈을 더 좋아하죠. 희빈장 씨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점점점 장희빈을 총애하다가 인현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하고 장희빈이 낳은 아들 원자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렇게 판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남인 쪽에다가 세력이 공격하게 된 사건을 말한다. 기사환국. 기사환국을 계기로 서인에게 힘이 올라가게 되었다. 어디에 올라가게 되었다? 서인에게 죄송합니다. 남인에게 세력이 공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인. 이렇게 해도 잘 가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숙종은 다시 강화사에 보니까 인현왕후를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인현왕후를 점점 그리워하다가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는 사태가 일어난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는데 장희빈은 당연히 짜증내겠죠. 그런 상태에서 장희빈이 짜증난 상태에서 인현왕후가 죽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어요. 인현왕후가 죽었는데 이게 밝혀지니까 장희빈이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 저주한 흔적이 발견되고 그래서 혹시 독살한 거 아니야? 독살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숙종은 점점점 분노가 쌓이다가 장희빈도 죽입니다. 요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판이 바뀌는 걸 계기로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각술환국. 이렇게 세 번의 항복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었고 이때 다시 서인이 세력을 얻었다. 자, 아주 복잡하죠, 여러분. 붕당정치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분리됐다가 다시 북인, 남인, 노론, 소론 이렇게 한번 한국 아주 복잡합니다. 요걸 잘 표를 정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붕당 정치의 붕당 정치의 의라긴 그렇고 붕당 정치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세력을 균형하면서 붕당 간 공존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공존하면서 한쪽이 타락하는 것을 막자라는 공존 원리가 있었는데 환국이나 예성이라고 고치면서 이 공존 원리가 붕괴되고 한 당이 완전히 정치를 독점하고 대립당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렇게 일당 전제화가 결국 마지막에는 일어나서 여기 분당 정치의 아주 긍정적인 원리가 붕괴되었다, 변질되었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당 정치의 총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강 흥선대원의 개혁정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알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국주의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국주의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아는 것처럼 강대국,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제 주의였는데, 이때 당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것들이 식민지 지배 싸움, 이게 매우 치열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국주의의 방식을 갖고 두 나라가, 한반도 주변에 있는 두 나라가 어쨌든 무노개방을 시도를 했는데, 먼저 청나라는 영국과 대립했습니다. 영국이 청나라한테 자기네 이제 아편을 사라, 아편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편이라는 건 마약이잖아요. 마약을 엄청나게 청나라 사람들이 먹고 이제 중독이 되었어요. 중독이 되어가지고 청나라 이제 정부가 빡친 거예요. 영국한테 우리 왜 국민들 중독시키냐 이래가지고 아편 이런 거를 모두 중지를 시켜버려요.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편을 판매하는 게 이익이 될 텐데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빡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한테 무엇을 하냐? 제1차 아편 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하기에는 영국이 이 당시에 제국주의에 엄청난 열광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영국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리는 영국이라는 말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난징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어쨌든 난징조약은 그렇게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진 않은데, 말해주자면 홍콩섬 같은 거를 이제 빼앗거나 또는 이제 광주, 상하이 등의 5가지 그 항구의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이라는 것도 욕심에 나가잖아요. 이거로 이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끝까지 이제 문호 개방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이자 영국의 또 다른 친구인 프랑스와 함께 제2차 아편 전쟁을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를 이기고 되게 좋게 됐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프랑스군이 연합을 해서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온 이제 변경인데, 이게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체 사용을 하는 건데, 중체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중국의 이제 유학은 지키되 서양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뭐를 이루자? 구국강병을 이루잖아. 구국강병을 이루자. 이것이 바로 양무운동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상황을 이랬고, 이제 일본의 상황을 볼게요. 일본은 이제 미국과 엄청난 미국의 영향을 덕분에 문호를 개방했는데, 미국이 일본에 들어와서 받자마자 그냥 문호 개방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처음에 저항을 약간 하려고 했지만, 이 미국 같은 것도 제국주의의 열풍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조약을 2개를 체결합니다. 어쨌든 이 조약을 2개를 체결하는데, 하나는 이제 미일 화친 조약, 그리고 하나는 미일 수어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의 이제 문호 개방을 통하면 당연히 저희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그 문호를 개방을 할 텐데, 이 당시에는 이제 솔직히 실질적인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근데 고종은 실질적인 그런 권력이 없었고 대신에 흥선대원군이 이것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의 이제 업적은 제가 노란색 글씨로 썼듯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먼저 우리가 순원철 노선 중에서 순종, 한종, 그리고 철종 당시에 있었던 세도 정치의 패단을 모두 시정을 했어요. 순원철의 철종의 이제 왕의 권력은 거의 없었고 안동김씨 등의 그런 세력들이 모두 권력을 잡고 있었고 이제 이런 안동김씨들과 외척세도 가문을 축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기구를 재정비했는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었던 기건사를 축소하고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을 재정비했는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쓴 책이 두 개가 있어요. 대전협동 그리고 육전조례가 이렇게 두 개를 편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양의 화포 기술 그리고 수군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해안에 이제 보호를 설치하는 등의 여러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수치 체제의 개편인데요. 이것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흥선대원군 파트를 배우기 전에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삼정의 문란은 농민들을 매우 힘들게 했던 전정과 그리고 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해가 가장 심했던 삼국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전정을 보자면 전정에서는 이제 양전 사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잡세 같은 거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금지를 해가지고 토산물 승납의 관행을 금지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리고 군정 같은 경우에는 호포제라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이 호포제라는 것은 후에 양반들도 공포를 징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양반들은 빡치겠어요? 안 빡치겠어요? 당연히 빡치겠죠. 그래서 양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다. 자기들은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분포를 징수하니까 빡치만도 하죠. 그리고 이제 황복에서는 아예 황복제를 폐지를 해요. 그 대신 이제 새로 만든 것이 바로 사창제라는 건데요. 이 사창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창제는 이제 민간에 맡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서원을 철폐하는데 이 서원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분당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전국의 47개를 모두 제외하고 다 폐지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농민층들은 서원 철폐에 대해서 매우 반가워하겠죠. 하지만 양반 여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또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과연 농민들을 위한 정책만을 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곱 번째 보면 경북궁 중건이라고 있어요. 이 경북궁 중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이 임진왜란 때문에 불타서 경복궁이 되게 많이 붕괴된 상태인데 이것을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경복궁은 아름다운 문화 건축물이기 때문에 경복궁을 중건하고 이것을 되살리려고 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이유도 맞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왕권의 일단 과시를 위해서다. 어쨌든 권위를 회복하기 목적 그리고 원납전을 징수했어요. 이 경복궁을 통해서 원납전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서 강백전도 발행하고 농민들한테 통일세도 내니까 농민들도 되게 빡칠만 하죠. 네, 되게 빡쳤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어떻게 불렸나? 원납전의 이제 원망할 때 그 원자로 부르면서 다닐 정도로 원납전이 꽤나 농민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7개까지의 그 충성대원군의 업적들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흥선대원의 개혁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민박해는 뭐랑 관련이 있나? 이건 1866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프랑스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프랑스와 교섭을 시켰지만 여론 자체가 대대적으로 천주교를 박해하자라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천주교가 대대적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교 이제 병민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와요. 이때 천주교 이제 그런 교주들이 뭐 죽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빡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민양요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강화도를 점령한 다음에 외교 장벽에 있는 도서들을 모두 훔쳐가요. 실제로 프랑스의 박물관에 가보면 외교 장벽 도서들,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보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병인양요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모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성군이 조선 이제 문수산성에서 전투를 벌였고 양원수가 이런 장군들이 한전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병인양요를 일으킨 프랑스가 1개월 만에 철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무장 상선인 제너럴 셔먼가 평양에 쳐들어왔어요. 평양 국민들은 이 사람들을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태양을 하여서 이 배를 완전히 소각을 시켰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이 빡치만 하죠. 미국이 빡쳤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이 빡친 상태입니다. 미국은 빡친 상태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1868년에 남영군 묘의 도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독일의 이제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도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또 발견돼서 되게 흥선대원군이 서양에 대한 강건한 태도가 더욱더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아까 미국이 빡쳤다고 했죠. 그래서 5년 뒤에 심리양요라는 게 발생해요. 이것 때문에 빡쳐서 이제 미국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조선을 침략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제연 장군의 광성보 전투 등을 통해서 매우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항전을 했다. 결국은 또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자꾸 들어오니까 홍성대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싫고 짜증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이런 걸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척합의인데요. 이 척합의를 건립을 함으로써 우리는 너네들과 절대 대상을 하지 않겠다.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는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의식적으로 저지를 하긴 했지만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뭐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혼선대원군의 업적과 그 당시 세계 상황과 업적과 그리고 흥선대원의 개혁 정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최영현 강사였습니다.